자, 제가 이전 방송에서는 이 기업의 거의 썩어빠진 행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과연 정치 쪽은 어떨까요? 이 정치계 쪽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모두 아시다시피 한국은 바로 이 정경유착, 즉 정치 쪽과 기업이 하나로 얽혀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 한국의 경제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비리가 터지게 되면 정치인들과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 매우 많고요. 결국 이들끼리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인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결국 기업의 비리는 정치계의 비리로 연루될 수밖에 없고, 저들의 저런 정경유착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의원들의 현실을 오늘은 한번 속 시원하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정치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뜯어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이 국회의원들의 수입은 국회 세비를 통해서 나갑니다. 자, 이게 사실상 국회의원에게 주는 월급이나 마찬가지죠. 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1인당 1166만원의 월급을 현재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걸 연봉으로 우리가 환산해보자면 대략 1억 4천만원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봉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일반 수당이 671만원, 관리 업무 수당이 58만원, 입법 활동비가 313만원, 급식비 13만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원의 세비는요, 과거 제가 찾아봤더니 과거 12년 동안 무려 163%나 월급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거의 실로 경이적인 월급의 인상률을 할 수가 있고, 더 황당한 건 국회의원의 월급의 인상률에 대한 법안이 나오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찬성을 해서 이 월급을 지금까지 꾸준히 국회의원의 월급을 올렸다라는 거죠. 뭐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막 찬반 논란이 엄청나고 뭐 여야가 막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월급 인상률에 대해서는 서로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우리 다 같이 찬성하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다 자기 배떼아재 불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이 국회의원의 월급 인상률을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니까 체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국민 1인당 GDP, 이게 국내 총 생산이거든요. 자, 이것과 국회의원의 월급을 비교를 합니다. 자, 이걸 비교해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요, GDP의 2.89배, 프랑스는 2.87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요, 무려 GDP의 5.6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습니다. 선진 유럽국 국회의원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월급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GDP의 3.59배에 그칩니다. 자, 이 정도의 통계만 보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현재 자신들의 주머니로 놓고 있다는 거, 일단 여실히 알 수가 있죠. 뭐 월급이야 그렇다 칩시다. 어차피 한 달 한 달 따박따박 정해진 금액을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제 시작이야. 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회기가 있습니다. 이 회기의회는요, 국회의원들이 365일 언제나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바로 회기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기 기간이 왔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별 활동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하루에 약 31,360원의 이 돈이 추가로 이 국회의원들 월급에 산정이 되고요. 그 밖에도 상여금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정군수당 646만 4천원이 추가로 매월 1월과 7월 사이에서 2번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로 이제 설이나 추석 때 또 775만 6,800원의 명절 휴가비를 또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1166만원을 받고 저러한 정군수당과 설 추석 보너스, 그리고 특별활동비도 또 걷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혜택이 더 있습니다. 바로 입법활동,
자, 이 입법 활동을 하면서 지원 명목으로 제공되는 이 혜택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입법 활동 기간에는 의원마다 40평대의 의원회관 사무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7명의 보좌 직원을 국회의원이 두게 되는데 보좌 직원들에게 매년 3억 7천만원 정도의 보수를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해 줍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의원 사무실 운영비, 공무출장 교통비, 정책자료 발간비, 하여튼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또 750만원이 또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묶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국회의원 한 명당 연 6억 원 정도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회의원의 세비나 보좌 직원에 대한 급여는 일단 현재 명확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급 내역조차 파악할 수 없는 눈먼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입법 활동 지원 예산이라는 지원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특별 활동비로 들어가는 수천만 원의 돈들이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그냥 사용합니다. 뭐 손자한테 갖다가 용돈 줘도 되고, 아니면 술 사 먹어도 되고, 아니면 길가에다 뿌려도 돼요. 왜? 아무도 감시한 사람이 없는 돈이니까. 혈세를, 남의 돈을 그딴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수당 나눠 먹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미 대한민국 정치계에서는요, 뿌리 깊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국회 상임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이 특수활동비로 월 600만원 정도를 챙겨가고요. 여야 원내대표의 경우는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국회 운영위임장을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 국회 운영위원장이 활동한다고 해서 또 활동비가 나오는데 이게 월 1700만원 정도를 또 주머니로 챙겨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원내대표 직책수당을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600만원가량을 더 챙겨갑니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 분기별 지원금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건 대략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막 서로 싸우는 거 우리 많이 보죠. TV에서. 그렇게 고성 막 방가를 지르면서 싸우는 척 하고 결국 이제 이 회의가 끝나죠. 그러면 이제 카메라도 내려가죠. 이제 뭐 밥 처먹으러 가는 것까지 보여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때 서로 우리 싸우느라고 고생했다. 자, 고생했어. 수고비다. 또 수고비 명목으로 또 돈을 나눠 갔습니다. 연기해가지고 연기 수당 또 받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나 돈 아까워 죽겠다니까. 내 돈 아까워. 저런 인간들한테 내 혈세, 내 돈이, 내가 열심히 일한 돈들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 저게 무슨 서로 지금 여야가 싸우는 거야. 동업정신을 발휘하는 거지, 저게. 자, 이렇듯 국회의원들은요, 자신들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또 열심히 세금을 빨아먹고 있죠. 거의 제가 봤을 때 거머리 같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세금을 빨아먹는 행위가 또 다가 아닙니다. 이것 갖고는요, 세 발의 피해요. 이거는 진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논아먹는, 그냥, 뭐라 그럴까, 약간 보너스 같은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짭짤하게 이 주머니를 채우는 이러한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느냐? 의원 후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국회의원이 매년 후원금 명목으로 챙겨가는 돈인데 평균 1억 6,800만원 정도를 걷어간다고 합니다. 자, 선거법상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2배 가까운 3억까지도 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없는 해에는 1억 5천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합니다. 특히 힘이 있는 상임위 정도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상당수가 저 한도액을 꽉꽉 채워서 걷어갑니다. 자, 이것을 4년 임기로 놓고 봤을 때 보통 5억에서 7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국회의원들은 챙겨간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 후원금은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 후원금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건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관련 단체나 유관 기관에서 이 국회의원의 무언의 영향력과 압박을 통해서 반강제적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정치 후원금 특성상 파격적인 세금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1인당 10만원까지 정치 후원금을 낼 경우에는요, 1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즉 10만원을 정치 후원금으로 내면요,
세금을 10만원 정도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요 10만원을 후원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세금으로 다시 퉁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건 후원이 아니고요 국고 보조 성격을 가진 이러한 후원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악용해서 이 일부 단체 회원들이 특정 의원한테 계속 10만원씩 돈을 몰아주는 이런 후원금 쪼개기 이딴 짓을 하는 경우도 최근에 드러나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후원금 쪼개기에서 나오는 세금 혜택은요 김영란법에서도 이게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현재 남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출판 기념회입니다. 이게 매년 봄과 가을이 되면 이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들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게 되는데 과거에 실세였던 친박 정치인 출판 기념회 때는 무려 1000명이 넘는 정재계 인사들이 몰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참석한 참석자들은요 예의상 다량의 책을 구입하는 절차가 있는데 의원들은 출판 기념회 판을 일단 벌리잖아요. 그러면 한 건당 1억에서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출판 기념회를 1년에 1.4건 정도 개최를 했고요. 몇몇 의원들은요 무려 6번, 이 기간 중에 6번의 출판 기념회를 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자면 출판 기념회를 6번이나 이 판을 벌렸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최소 6억에서 최대 18억까지 이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착복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후원 같은 경우는요 사용처가 제한이 있고요 사용 내역을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번 돈은요 특별활동비처럼 아무런 제약 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야말로 후원 단체들과 유관 기관으로부터 걷는 의원들의 비밀스러운 모금 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판 기념회야말로 진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검은 돈을 착복하기에 아주 확실하고 명료한 방법이다. 그리고 저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자금을 더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바로 기업의 로비스트를 받는 거죠. 대기업의 법안 규제 완화를 해주고요. 그에 따른 암묵적인 합의를 바로 비자금으로 받아서 착복하기도 합니다. 재벌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과 깊은 스캔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재벌 국회 로비와 그에 따른 관리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회사나 온후의 명운이 걸린 이런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비상시에는요 주로 상무급이나 사장급 임원이 직접 방문해서 의원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평상시에는요 국회 전담 대관 직원들의 보좌관을 수시로 접촉받으면서 의원들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결국 법안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각 상임 및 전문위원들도 재벌의 관리 대상이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 업무는요 극히 비밀적인 대비 상황으로 저들이 치부를 하고 있고요. 더욱이 인력 규모조차도 매우 방대해서 이 같은 회사의 직원들조차도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몇 명이 저 국회에 퍼져서 저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국회의원 돼서 돈 못 벌면 병신이다. 돈을 못 벌려? 못 벌 수가 없다. 왜? 저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의 연금 혜택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여졌다고 매우 좋아했는데 핵심은 조사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혜택이 축소가 된 반면에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이 더 커진 거죠. 국회의원들은 원래 임기를 마치고 연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정의 육성법에 따라서 이게 지급이 되는데
원로 의원은 이 연금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65세 이후부터 월 120만 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근데 이 법이 되게 웃긴 게 얘네들이 법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되게 웃긴 게 단 하루에 국회의원을 해도 저 연금을 지급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이없는 제도에 대한 비난, 국민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게 약간 눈치를 봐서 이 혜택을 많이 축소를 했죠. 그리고 19대 이후 국회의원들에게는 아예 연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상정이 됩니다. 기존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요, 대상과 액수를 확 줄여버렸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저러한 청원을 잘 들어주는 척 하면서 바로 다른 혜택을 몰래 올렸는데 그게 바로 선거 보전금입니다. 자, 선거 공용제 원칙에 따라 선거 운동 과정에서 사용되어진 돈은 당선자와 15% 이상 득표한 의원에게는 저들이 사용했던 선거비 전액이 다시 보전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돈을 전혀 쓰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요, 결코 적지 않은 국민 세금과 국고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의 개인적인 착복을 위한 정치 후원금을 또 따로 걷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세금의 낭비 요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불법적 착복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에 따른 생산성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검증해서 보여줘야 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에?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저기 앉아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싸우기만 하고, 지들끼리 물어뜯기만 하고, 그 뒤로 이제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현실은요, 그냥 시궁창 쓰레기밭이에요. 이게 너무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저는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궁창 쓰레기밭이 정말 시궁창 쓰레기밭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특활비, 아무런 증빙 자료 없이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 특활비를 저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 좋은 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독립언론사인 뉴스타파, 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정책 연구 영역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총 151명의 국회의원이 발주한 338건의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에는 무려 12억 원이 넘는 돈이 이 혈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종섭 의원은요, 4년 전 논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베껴와서 국민들의 세금 수백만 원을 혈세를 공중분해시켰습니다. 건당 수백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연구보고서를 남의 성과물 그대로 표절을 하고 그걸 보고서라고 떡 내놨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인즉슨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2016년 김모 씨에게 100만 원을 주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정책 연구를 맡겼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연구보고서에서 어색하고 이상한 문구가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라는 글귀가 보고서 밑에 기재된 것입니다. 자, 이 글귀는요, 김모 씨가 4년 전에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을 정책보고서로 그대로 베끼면서 깜빡 지우지 못한 실수를 범한 겁니다. 더욱이 실제 보고서의 2장은요 4년 전 논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 3장과 4장은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5장은 선관위 법제연구원의 공동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하듯 옮겨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모 씨라는 사람은요 과거 정종섭 의원이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던 시절에 그의 제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계호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책연구보고서 저작권 침해 표절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요 2016년에 광주 전남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던 조모씨라는 연구위원회에게 맡겨서 수행한 정책연구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 역시 2년 전 조 씨 본인이 발표한 정책 연구를 그대로 베꼈었습니다. 심지어 글 내용이나 그림, 도표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저작권 투성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혈세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고요. 자신의 보고서가 만약에 표절의 시에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이계호 의원은 밝히고만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김영주, 김병기, 설훈, 하태경, 신용현 의원 등 5명이 똑같은 표절을 통해서 자신의 그 보고서를 인정했고요. 관련 예산을 재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의원, 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요, 지난 2016년에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정책 연구를 89년생이었던 김모 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김모 씨에게 국회 정책개발비 180만원이 지급됐죠. 자, 김영진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김모 씨의 직업은 모 회계법인의 회계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본 결과 김모 씨는요, 해당 회계법인에 다닌 적도,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적도 없는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 씨는 김영진 의원실에 있었던 전직 인턴 비서였던 거죠. 자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놓고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서류에는 버젓이 그 직업을 회계사로 기재한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지난해 자신의 친구인 허모 씨에게도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다양한 정책 연구 3건을 던져주고 용돈이나 벌어라는 식으로 이것을 맡기고 정책개발비 590만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영진 의원은요, 자신의 의원실 출신 직원이었던 그 사람의 인건비와 친구의 용돈을 챙겨주는데 이 정책비를 활용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김학용 의원 역시 재탕보고서로 전직 비서들에게 연구비 수백만원의 이런 돈을 통해서 주머니를 두둑히 챙겨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016년도 정책 설문조사라는 정책 연구 영역을 송모 씨에게 맡겼다고 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 힘든 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정책조사 역시 개인이 맡기에는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결국 비서들의 용돈벌이 정책 연구 영역에는 국회 예산 230만원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재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요, 지난 2016년 9월 국가정보활동 관련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 동향이라는 소규모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요. 연구를 수행했던 자는 바로 홍모 씨로 이때 연구비 5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1947년 이후에 따른 미국 공동체 개혁에 관한 연구 번역 업무를 맡기도 했는데 이때 또 500만원을 지급해서 받아갔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미국의 정보기관과 연방의회 감시기능 강화 관련 번역 연구를 또 맡겨서 220만원을 또 지급해 갔습니다. 자, 불과 1년 사이에 홍 씨에게 모두 122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된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이 홍 씨는요, 위 3건의 연구를 전혀 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이은재 의원실의 계좌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홍 씨는 용역 결과물을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에게 보좌관 친구의 부탁으로 계좌만 빌려준 것이다. 본인은 이은재 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은재 의원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은재 의원은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직까지 그 출처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연구 정책개발비를 모두 다시 토해내겠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는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저 돈을 다시 토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백재현 의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선거운동원이 만든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에게 국회 예산 수천만원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백재현 의원은요, 또 의원실 소속 대학생 입법보조원에게 연구비 500만원을 지급한 뒤에 다시 돌려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 책임 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서 연구비를 타낸 고모 씨는요, 지난 총선 당시 백지연 의원의 선거 운동원이었다고 합니다. 백지연 의원이 만들어낸 이 보고서 가운데 8건, 그 중에 2건이 역시 100% 표절이 됐습니다.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지난 2016년 5건의 정책 연구 용역과 3건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국회 사무처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의원실 업무를 돕던 비정규직 인력들에게 1,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으로 서청원 의원,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정책 연구 용역을 해당 분야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에게 맡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 용역에 국회 예산 1천만 원을 혈세로 쏟아부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돈인 양 착복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수하 직원과 지인에게 용돈처럼 뿌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국회 사무처는요, 이처럼 황당무계한 상황을 일단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 표절 방지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표절 행위는 여전히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만큼 국민의 세금도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유명한 이 예능의 매우 탁월한 소유자시자 자칭 IQ 430의 이 천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국가에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들이 우리의 혈세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돈처럼 쓰고 있는 저런 행태를 놓고 봤을 때 과연 기업과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건강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비폭력의 철학을 추구했던 마하트마 간디는 어리석은 국가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과연 대한민국은 몇 개나 저 부끄러운 현실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아무튼 깊이 돌아봐야 될 순간이긴 합니다. 한국은 현재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돈처럼 마구 뿌려 쓰는 이 정치계 부패와 이 현재 기업들이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개인주의적 이익만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문화가 이미 팽배하게 젖어 있습니다. 결국 정치 쪽이나 기업 쪽이나 모두 우리 국민들의 이 고열을 빨아먹기 위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린 평생 저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세금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그 세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사장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민입니다. 그리고 정치계의 로비스트와 대기업이 연결돼서 그 돈을 마구 이용하고 쓰고 사용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정치인들이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기업은 그 돈과 그 법안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삼성의 국민연금, 우리 세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한쪽의 시선으로만, 여러분들이 이 세뇌당한 시선으로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저들을 칭찬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직접 체감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알 겁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 분들은 아직도 저들의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자, 모든 것들의 시작은 바로 생각의 변화부터입니다. 자, 생각의 변화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국민이 나라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유 있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죠. 그렇게 되면 딴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문정부가 자,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활이 좋아졌습니까? 물가가 올랐죠? 그리고 내년에
최저임금을 더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린 더 여유가 있어질까요? 더 물가가 올라가겠죠. 결국 여러분들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투잡이라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요, 상당히 국민들의 이런 눈과 귀를 속이면서 자신의 정책이 마치 달콤한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도요,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이상은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렇게 자신들의 배때기에 기름만 씌우고 있는 정치인들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치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왼쪽에는 정치인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유도 없이 잠도 못 자고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열을 뽑히고 빨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들이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주겠습니까? 의식 수준 높여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 굴려먹는데? 그래서 TV 틀면 매 쓰잘데기 없는 뭐 예능이나 코미디 이런 거 다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주는 일이나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학생들의 교육부터 한번 봅시다. 자, 학생들의 교육 완전 경쟁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애들 어디로 갑니까?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 다 따지고 보면 노예 양산 시스템에서 착출돼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이 노예 교육이라고요. 노예, 완벽한 노예를 착출해내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질 필요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말 잘 듣고 저놈들이 말하는 거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배우면 되는 시스템이라고요. 개성이나 매력 따위 다 필요 없어. 그리고 그런 노예 착출 시스템의 교육을 열심히 받은 학생들, 그 학생들이 커서 또 자식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계속 대물림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놈들이 세뇌시켰던 방식을 여러분들은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배운 대로 쓴 대로 그대로 또 밀고 나가기 때문이라고요.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제가 이런 걸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정치인과 대기업이 여러분들의 국민의식 수준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국민의식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현재 한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정치인들과 대통령 그리고 대기업의 모든 것을 떠넘기고 의존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성부터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